자, 저번 시간에 제가 영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효율성과 단순화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언어에 내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셨죠? 결정적 시기. 이 시기는 critical period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어린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 결정적 시기에 일어나는 게 뭐였죠? 단순화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경망인 시내십스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시킨다고 했죠. 단순화시키는 이유는 언어를 잘하기 위한 것이고 효율적인 거지, 언어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효율성은 떨어지며, 그리고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학습은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암기강은 빼놓고요. 그럼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단순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선택해 본다면, 단어 암기할 때 저희 때는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22,000단어, 33,000단어까지 있었거든요. 55,000단어도 있었어요. 이거를 암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야, 영어가 되겠다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이유는 무거워요. 이거는 효율성과도 관련 없고요, 단순화와도 관련 없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단어를 많이 알아서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겁게 비유를 하자면 무겁게 역도를 들고 달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역도를 100kg를 들고 뛰니까 나는 힘이 좋으니까 잘 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리 근육이 크다고 해서 잘 뛰는 건 아니거든요. 뛰는 근육은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언어에 적절하게 맞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 양만 늘린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 단어를 많이 아는 건 좋으나 그게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하다. 단어를 딱 보자마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암기로는 절대 안 돼요. 암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이나 구문 독해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라, 저건 저렇게 해석해라, 너무나 지시하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토노미, 자율성이 없어요. 자율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효율성과 단순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의 뇌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리스닝에서는 여는 발음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발음이 하나 갖고도 여러 개 나와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저도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발음이 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말할 때 시네십스라고 발음했잖아요. 그때 신경망을요. 시네십스라고 발음하지만 어떤 미국인은 사이네십스라고 발음해요. 시네십스가 맞아요? 사이네십스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음에는 정답이 없듯이 이 발음을 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죠. 단어 암기와 다를 게 없어요. 복잡하고 어렵고 다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방향성은 딱 정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모두 다 단순화되어 있고요, 효율성을 극강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영어 습득 방법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는데, 그러면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해나 리스닝이나 방법은 간단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석하지 말아요. 단순화와 해석은 반대 의미예요. 우리가 A라는 것을 보고 B를 생각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카를 보면서 자동차라고 한글로 바꾸는 건 또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냥 카는 카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화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붙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리고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디시전이죠. 정확하게 모든 발음을 다 듣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핵심적인 거. 하여튼 간단하. 그래서 단어는 느껴라가 더 맞아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algorithms for decision making. 알고리즘 아시죠? 네. 야, 이런 단어도 이제 평상시에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언어는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예요. 결정을 메이킹 하는데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예요. Roberts has made important discoveries on and decrease our understanding of Mars. Roberts. 레인지로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그 레인지로버라고 해서 레인지로버 어르신들은 많이 알 거예요. 자동차 중에 찝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인지로버라고 있죠. 이게 바로 로버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자, 로버스 방랑자 이름이에요. 로버스 방랑자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증가시켰어요. 우리의 이해를 화성에 대한. 이 순간 로버가 뭔지 아시겠죠? 우주 탐사선의 이름인 거예요. However, major bottleneck in the scientific exploration has been a communication link between the rover and the operation Team Earth. 그러나 주요한 바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밀려들어서 막히는 거 여기가. 차가 막 밀려들면 막히잖아요. 꼭 병에 목점 생겼다 해서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말도 똑같아요. 병, 목, 현상. 영어 똑같아요. 병, 목, 바틀, 병이 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병목 현상, 장애가 돼 있죠. 주요한 병목 현상, 과학적 탐구의 주요한 장애물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바로 장애물이다. 바로 로버, 그 방랑자와 작업팀, 지구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이에 링크가 문제다. It can take as much as half an hour for sensor information to be sent from Mars to Earth, and the command to be sent from Earth and Mars to Mars. 자, 그것은 그 정도라 많은 반 시간이나 30분이나 걸려요. 그 정도 들어요. 센서의 정보가 보내지는데 화성에서 지구로. 그리고 커맨드 명령이 보내지는데 지구에서 화성으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in addition, guardians to the rovers need to be planned in advance because there are limited upload and download windows with bars due to the positions of the orbiters, serving as information delays between the planets. 그러면 게다가 그 가이드 이 방랑자라는 이런 우주선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미리 플랜 in advance 미리 플랜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리미트 제한된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창이 제한돼 있어요. 갑자기 윈도우가 나오죠? 창이 제한돼 있어요. 윈도우가 뭐가 떠오릅니까? MS 윈도우가 떠오르고 창이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윈도우는 그렇게 떠오른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윈도우를 비유적,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언어는 다 메타포,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씁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창이라는 건 뭐죠? 나가는 공간이에요. 들어오는 공간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이 열렸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한된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창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와 함께 마스가 가지고 있는 창이 있어. 근데 이게 제한돼 있어. 왜냐하면 포지션 때문이에요. 이 orbiters, 이 궤도 우주선이라 그래요. 궤도죠, 오빗이. 궤도에 있는 우주선의 포지션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이해가셨죠? 윈도우는 왜 창을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궤도선은 뭐 하는 겁니까? 정보를 릴레이 해준 거야. 릴레이가 뭐야? 경주할 때 보면은 릴레이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봉을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 릴레이예요, 이 단어가. 이거 알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보의 릴레이,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서브 해주죠. to the planet, 행성 사이에서.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the efficiency of science exploration missions can be improved by a factor of 5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reater levels of autonomy. 자, 최근의 연구가 제안했대요. efficiency, 효율성, 과학 탐험 미션의 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A factor 5. 요거 좀 어렵고요. factor란 게 원래 요소란 뜻이잖아요. 요소란 말 들어가면 수학에 보면은 공통인자, 인수분해라고 있죠. 그렇죠? 공통인자 할 때, 그 인수분해 할 때 인수, 그게 팩터예요. 그래서 12의 그 공통 배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가는 요소들이요. 그걸 이제 팩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곱하거나 나눠서 나눠올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해요. 팩터가. 그러면 a factor 5라고 하면 5배수라는 뜻이에요. 5배수. 이해가죠? 공통 인수 생각하시면 돼요. 팩터 유수. 인수분해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여튼 효율성은 5배, a factor of 5, 5배수로 비율로 개선될 수 있다. 뭘 통해서? 바로 도입, 보다 큰 레벨의 자율성을 도입함으로써 5배나 더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Human operators would still, 팩트 몰라도 해석하는 지장 전혀 없어요. 하여튼 human operators would still provide high level guidance on the mission object, but the rover would have a flexibility to select its own science targets using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인간의 오퍼레이터, 작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레벨의 가이드를, 그 미션의 목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죠. 그러나 그 로버가 아마도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성을 갖고 자신의 과학적 타겟을,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최신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을 자신이 선정할 수 있는 유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it would be desirable for rovers to respond approximately to various hazards and system failure without human intervention. 자, 그것은 게다가 또 바람직한 거예요. desirable, 바랄만해요. 이 로버가 적절하게 다양한 해저드, 위험에 반응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failure, 고장나는 거, 시스템 고장나는 거 대처해주는 거, 뭐 하지 않고 인간의 인터벤션, 간섭 없이, 개입 없이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거죠. 자, 이렇게 읽어봤어요. 자, 영어 습득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효율성과 단순화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언어의 뇌가 그렇게 결정적 시기에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복잡성으로 간다면, 처음에 시네십스가 2개였다가 10개로 증가한다면 우리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방향성이. 그러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건 인간의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에 시네십스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호예요. 언어는 단순화, 효율성. 그래서 그 효율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학습도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